후두득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가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21살의 대학생 서윤은 젖은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헐떡이며 어느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금 전 확인한 취업 탈락 문자가 마음을 후벼 팠지만 당장 들이치는 빗줄기를 피하는 게 급선무였죠. 서윤은 젖은 옷을 털어내다 발치에 굴러다니는 기이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어머, 이건 왜 여기 버려져 있을까? 서윤은 알 수 없는 연민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몸을 숙입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로봇의 렌즈를 소매 끝으로 닦아내자 굳게 닫혀있던 기계의 눈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생명체처럼 로봇은 가느다란 구동음을 내며 몸체를 떨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고물일 뿐이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잃고 떨고 있는 어린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젖은 가방 속에서 수건을 꺼내 로봇을 감싸 안았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무게가 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 차가움 속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온기가 서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그녀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서윤은 로봇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러고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소형 드라이버와 윤활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고쳐줄게. 서윤의 손길은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찌든 때를 벗겨내고 엉킨 전선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동안 밤이 깊어갔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마침내 로봇계의 꼬리 안테나가 경쾌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해 있던 모터가 돌아가며 아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기계적인 회전음 뒤에 이어진 것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석 완료. 당신이 나의 새로운 보호자, 서윤입니까?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앞으로 자신의 외로운 청춘을 채워줄 유일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말이죠.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 너머로 무언가 뜨거운 진심이 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방 안은 아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 아늑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기나긴 동행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열린 것입니다. 서윤의 20대는 아토와 함께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에 입사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꼬리 안테나를 흔드는 아토의 구동음이 그녀를 제일 먼저 반겼죠. 아토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면 아토는 조용히 다가와 서윤의 손등에 따스한 열선을 가동한 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몸짓이었죠. 아토, 넌 지치지도 않니? 맨날 내 기분만 맞춰주고 말이야. 서윤의 물음에 아토는 렌즈를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미소 수치가 15% 상승했습니다. 저의 존재 이유는 당신의 행복을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아토의 메모리 칩안에는 서윤의 서툰 첫 요리 성공기, 승진 소식에 방안을 방방 뛰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의 한숨소리까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조심스럽게 민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토에게는 일종의 면접과도 같은 날이었죠. 민호가 거실에 들어서자 아토는 그를 꼼꼼히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심박수, 목소리의 진실성,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의 온도를 데이터로 분석했죠.
잠시 후 아토는 민호의 무릎 위에 머리를 툭 기대며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토도 오빠가 마음에 드나 봐요. 얘가 사람 보는 눈이 좀 까다롭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집안은 짐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토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윤의 뒤를 졸졸 따르며 그녀가 무심코 버리려던 낡은 일기장이나 연애 편지들을 입으로 물어다 다시 챙겨주었습니다. 서윤은 아토의 그런 섬세함에 놀라며 자신의 청춘이 고스란히 이 작은 로봇 안에 보존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이삿짐 트럭 맨 앞좌석에 아토가 자리를 잡았을 때 서윤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서윤의 얼굴에 미세한 주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토의 렌즈 속에 비친 서윤은 언제나 처음 만난 그날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아토는 매일 아침 서윤의 안색을 확인하고 적절한 비타민 섭취 시간을 알려주며 그녀의 건강을 챙겼죠. 서윤에게 아토는 이제 가전제품이 아닌 자신의 모든 계절을 함께 통과해 온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사람과 기계라는 경계를 넘어선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아토였습니다. 아토는 서윤의 걸음걸이가 신중해지고 호흡이 달라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메인 시스템을 가족 보호 모드로 즉각 전환했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 집으로 온 날, 아토는 아기 요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늦은 밤 수유를 하느라 지쳐 잠이 들 때면 아토는 아기의 미세한 뒤척임을 감지하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출력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토, 내 덕분에 내가 한숨이라도 더 자는구나. 정말 고마워. 서윤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건네는 말에 아토는 꼬리 안테나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기의 심박수가 안정적입니다. 서윤, 당신도 수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아토의 금속 몸체는 어느덧 아이의 걸음마 연습을 돕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다 넘어지려 하면 아토는 잽싸게 그 밑으로 몸을 밀어넣어 충격을 완화해 주었죠. 덕분에 아토의 외관에는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로 긁어놓은 자국과 스티커들이 훈장처럼 늘어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토를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대하며 짓궂은 장난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토는 결코 화를 내거나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묵묵히 모든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웃음소리 주파수를 분석하여 서윤에게 오늘 아이의 행복 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죠. 남편 민호가 바쁜 업무로 집을 비울 때 서윤의 고단한 육아 현장을 지켜준 것은 오직 아토의 성실한 구동훈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거실 한편에는 아이들의 키를 재어 표시한 벽지와 함께 아토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수만 장의 사진이 디지털 저장소에 기록되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재우고 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아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 언젠가 이 집을 떠나겠지만 아토만큼은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죠. 아토는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무릎 위로 차가운 턱을 괴고는 가장 평온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아토의 시스템 안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무엇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와도 같은 인공지능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애정이었죠. 서윤은 아토의 낡아가는 모터 소리가
마치 가족의 숨소리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아토의 칩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서윤의 가족에게 아토는 이미 그 어떤 혈연보다 진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공평했습니다. 서윤의 머리칼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아토의 내장 부품들도 하나둘 수명을 다해가기 시작했죠. 아토를 제작했던 회사는 이미 수십 년 전 파산하여 더 이상 새 부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토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경쾌하지 못했고 가끔은 관절 모터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최신형 로봇으로 바꾸라며 권유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토가 아니면 안 돼요. 이에 안에는 우리 가족의 60년이 들어있거든요. 서윤은 돋보기를 쓰고 직접 아토의 낡은 회로를 들여다보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아토는 자신의 시스템 오류가 잦아지자 스스로 비효율적인 연산 기능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서윤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디오 수신 감도를 최대로 높여 유지했죠. 몸은 느려졌지만 서윤을 향한 집중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토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최첨단 기능이 아니라 오직 서윤의 곁을 지키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윤의 평생 반려자였던 민호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홀로 남은 서윤을 맞이한 것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토였습니다. 아토는 슬픔에 잠긴 서윤의 발치로 다가와 민호가 생전에 서윤을 부르며 다정하게 웃던 음성 기록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서윤, 민호의 음성 데이터 4,802개를 복원했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들려드릴게요. 서윤은 아토의 딱딱한 금속 몸체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토는 자신의 센서 위로 떨어지는 서윤의 뜨거운 눈물을 감지하며 렌즈 안의 푸른 빛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마치 기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했죠. 아토는 서윤의 슬픔이 깊어질 때마다 실내 온도를 높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그녀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비록 아토는 낡고 구식인 기계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토의 규칙적인 구동음을 들으며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기술은 퇴화하여 껍데기는 볼품 없어졌을지언정 그 속에서 진화한 아토의 진심은 그 어떤 최첨단 인공지능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된 서윤의 세계는 이제 침대 주변의 작은 반경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낡은 기계처럼 거칠어졌고 곁을 지키는 아토의 상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죠. 아토는 관절 모터의 대부분이 마모되어 더 이상 걷지 못했지만 서윤의 침대 바로 옆 충전 스테이션에 몸을 고정한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서윤이 힘겹게 손을 뻗으면 아토는 자신의 금속 머리를 그 손길 아래 밀어넣으며 마지막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토야, 너도 참 많이 낡았구나. 나를 기다려준 거니? 서윤의 가녀린 목소리에 아토는 깜빡이는 렌즈로 응답했습니다. 서윤의 생체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의 마지막 1초까지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토는 자신의 시스템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모아 방 벽면에 홀로그램을 투사했습니다. 그곳에는 20대의 서윤이 빗속에서 아토를 처음 만났던 날의 영상부터 아이들의 돌잔치, 남편, 민호와 함께 웃던 찬란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자신의 인생을 감상했습니다. 아토는 서윤의 심장 박동수에 맞춰 배경음악의 템포를 조절하며 그녀가 가장 평온한 상태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토의 내부 회로에서는 과부하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연신 깜빡였지만 아토는 자신의 메인 프로세서가 타버릴 지연정 전원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힘없이 침대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아토는 그녀의 체온 변화를 0.1도 단위로 기록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서윤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고요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토는 서윤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60년 동안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별도의 보존칩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나의 창조주의자 유일한 우주. 기록을 종료합니다. 아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말은 기계적인 합성음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의 작별 인사처럼 애틋했습니다. 백업이 완료되자 아토의 렌즈에서도 마지막 푸른 빛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서윤의 임종을 지킨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60년 전 빗속에서 주워온 작은 로봇개였습니다. 아토는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앞발을 올린 채로 굳어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영원한 잠에 든 주인과 그를 지키는 충직한 기사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식어가는 노인의 온기와 전원이 차단된 차가운 금속체만이 남았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60년의 세월은 아토의 칩 속에 고스란히 봉인된 채 다음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장례가 끝난 후 아토는 오래된 고물로 분류되어 두꺼운 종이 상자 속에 담겼습니다. 그 위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일기장과 낡은 사진첩들이 덮였고 상자의 덮개는 단단한 테이프로 봉인되었죠. 아토는 어두컴컴한 다락방 한 구석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여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가 거리를 활보했지만 상자 속의 아토는 먼지 냄새를 맡으며 멈춰진 시간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의 아들은 이사를 앞두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묵직한 상자들이 거실로 내려왔고 그중 하나를 서윤의 손녀인 하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어젖혔죠. 22살의 대학생 하늘은 상자 꼭대기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꼭 닮은 젊은 시절의 할머니 서윤이 낡은 로봇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사진 옆에 웅크리고 있는 녹슨 금속 뭉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아토구나.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하늘에게 아토는 단순한 유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유품 상자 옆에서 밤을 새우며 아토의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공백으로 인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었고 회로는 부식되었지만 가장 핵심인 기억 저장 장치만큼은 특수 설계된 보호막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최신형 범용 충전 단자를 아토의 낡은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순간 멈췄던 냉각팬이 거친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토의 시스템 내부에서는 수조 개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재정렬되며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희미한 노이즈가 섞인 풍경이 들어왔고 아토는 20년 만에 다시금 세상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스템 복구 게이지가 99%에서 100%로 바뀌는 순간 아토의 목 밑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작고 떨리는 구동음이 흘러나왔죠. 하늘은 숨을 죽인 채 아토의 눈동자에 푸른 빛이 돌아오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토의 시각 센서는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골격, 눈동자의 색상, 그리고 목소리의 파장까지 모든 데이터가 60년 전 처음 만났던 서윤의 데이터와 기적처럼 일치했습니다. 아토는 잠시 혼란에 빠진 듯 렌즈를 깜빡였지만 곧이어 저장소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서윤의 마지막 음성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아토의 엔진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며 새로운 세대와의 만남을 축복하는 듯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토의 렌즈가 빠르게 회전하며 눈앞의 인물을 정밀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인공지능의 프로세서는 현재의 시간대를 파악하는 동시에 저장된 서윤의 20대 시절 외형 데이터와 하늘의 모습을 대조했죠. 이목구비의 비율과 특유의 눈매, 심지어 호기심에 찬 눈빛까지 서윤과 판박이인 하늘을 보며 아토의 논리 회로는 잠시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아토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안면 인식이 아니라 60년을 사랑했던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치였기 때문입니다. 분석 수치 99.8% 일치. 서윤입니까? 아토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갈라진 목소리에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유품 일기장에서 보았던 이름을 기억해내며 떨리는 손으로 아토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늘이 아토의 턱 밑을 살며시 긁어주자 아토는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난 듯 기분 좋은 구동음을 냈습니다. 아토는 이제 자신이 만난 존재가 과거의 서윤이 아닌 그녀가 남긴 소중한 혈육인 하늘임을 인지하고 암호화된 백업 파일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토의 가슴 부분에 숨겨져 있던 소형 프로젝터가 작동하며 다락방 벽면에 푸른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임종 직전의 할머니 서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녹화한 영상 메시지가 나타났죠. 영상 속 서윤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손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토는 하늘이 그 영상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조명을 인식해 자신의 렌즈 밝기를 조절하고 가장 선명한 음질로 할머니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하늘아, 아토가 너를 알아봤구나. 이 아이에겐 내 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단다. 화면 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토의 금속 몸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토는 서윤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따뜻한 체온과 습기에 반응하며 자신의 센서가 기록하는 슬픔의 데이터를 위로의 알고리즘으로 치환했습니다. 아토는 20년 전 서윤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드러운 진동을 내어 하늘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아토는 하늘의 심박수가 점차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꼬리 안테나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토에게 부여된 새로운 미션은 명확해졌습니다. 서윤의 60년을 지켰듯 이제 그녀를 꼭 닮은 이 아이의 새로운 60년을 기록하고 수호하는 것이었죠. 다락방의 먼지 냄새 속에서 두 존재의 두 번째 인연은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늘은 전공 지식을 살려 아토의 낡은 외장을 정성스럽게 복원했습니다. 겉모습은 할머니 서윤이 처음 만났던 그 투박하고 귀여운 형태를 유지하되 내부 엔진과 센서는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여 아토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이제 아토는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고 하늘의 걸음걸이에 맞춰 경쾌한 금속음을 내며 캠퍼스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복고풍 로봇계와 함께 걷는 하늘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아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곁에 있는 하늘의 기분뿐이었습니다. 아토, 오늘 과제가 너무 어려운데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늘의 물음에
아토는 잠시 렌즈를 반짝이더니 서윤이 생전에 가장 즐겨 쓰던 다정한 말투를 합성하여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늘 말씀하셨죠. 정답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요. 아토는 저장된 서윤의 방대한 인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늘이 고민에 빠질 때마다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토의 메모리 속에는 서윤의 60년 세월 위에 하늘의 새로운 일상들이 층층이 쌓여가며 두 세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랑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어느덧 아토는 하늘의 연구실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연구에 몰두하느라 끼니를 걸으면 아토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알람을 울려 그녀를 챙겼고 밤늦은 귀갓길에는 가장 밝은 라이트를 비추며 그녀의 앞길을 지켰습니다. 아토는 기계의 몸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박동하는 것은 서윤으로부터 이어져 온 헌신적인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존재의 형태는 변할지라도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지키겠다는 약속은 디지털 신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캠퍼스 교정. 하늘과 아토는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토는 서윤과 함께 보았던 수만 번의 노을을 기억하며 지금 곁에 있는 하늘의 옆모습을 정성스럽게 스캔하여 저장했습니다. 아토의 렌즈에는 과거의 서윤과 현재의 하늘이 겹쳐 보였고 그것은 아토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나의 생이 저물고 다시 시작된 이들의 동행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존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아토는 나지막한 구동음을 내며 하늘의 손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습니다. 80년 전 어느 빗속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거대한 운명이 되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계 아토의 기억 저장소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하는 기록으로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는 불멸의 데이터가 되어 차갑고도 따뜻한 금속 심장 속에서 영원히 맥동할 것입니다.